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형철입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삼도수군 통제영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될 당시 전라 좌수영의 본영이 여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에는 한산도 사적지가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표기돼 있고 또 통영지역에서는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란 명칭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 지역 시민단체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이기동 사단법인 여수종고회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여수종고회장 이기동입니다. 네, 강용명 사단법인 여수여해재단 이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여해재단 이사장 강용명입니다. 네. 이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여수종고회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단법인 여수종고회는 1976년 7월 10일에 창립하여 근 50년의 역사를 지닌 여수 지역의 유일한 예양단체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999 성지 여수가 전라 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전라 좌수영 겸 삼도수군 통제영 여수 국가문화유산 지적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해 여수가 최초 삼도수군 통제하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사단법인 여수종고회가 주최 주관한 학술대회는 민이 움직이면 관이 단합한다는 아주 모범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네. 저 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여해재단도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여해재단은 여해는 이순신 장군의 자죠.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에도 부산에도 여수에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이순신의 정신을 이 정신이 이 4대 정신이 사랑, 정성, 정의, 자력 이 네 가지가 이순신의 본연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신이 아마 지금 현재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한 300명 정도 네. 졸업을 했으며 재외동포 자녀들도 이렇게 이순신 캠프에 와 있고 탄신제 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 동상세제식이랄지 네. 그다음에 참배길도 이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서울과 이렇게 우리 지역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서울과 부산에 이런 그 재단하고도 이렇게 매년 만나서 네. 서로 그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으면.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선 단어의 뜻을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삼도수군 통제영은 어떤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까? 삼도수군 통제영은 그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 그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상 방어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게 설비됐습니다. 그리고 통제영은 선조 16년에 삼도수군 통제사 직제를 새로 만들어서 전라 좌수영에게 겸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제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수가 전라 좌수영은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 본영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수가 말씀하신 대로 전라 좌수영 본영이다 이렇게 많이는 알려져 있는데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이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삼도수군 통제영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도수군 통제영이 임진왜란 전쟁 중에 갑자기 이렇게 그 지역 간의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 이걸 논하기 전에 우선 왜 우리 지금 전라 좌수영 군대가 한산도로 진을 쳤는가. 한산도가 지금 자꾸 최소 삼도수군 통제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한산도로 진을 쳤는가부터 우선 좀 다가가 봐야 될 것 같다. 이걸 얘기할 때는요, 저는 아주 참 경상도에서 통영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너무 안타깝다 싶은 것이 뭐냐면
임진왜란 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경상도 좌우수영해가 이 군인들이나 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봐보면 경상도 지금 우수영에는 박홍 부대가 105척이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균 쪽에는 83척인데 그 두 개를 보태면은 200여 척 돼요. 200여 척 되는 것들이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 뭐 한 2, 3만 되는 군인들 전부 해산시키고 다 도망가잖아요. 물도 배도 전부 다 수장시키고 이 배 한 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뭐 이따 명량해전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귀중한 배들을 놓고 제가 다 도망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뒤에 원균 수사도 지금 합류합니다. 배 3척 갖고 합류하죠. 그런데 이때 이제 봐보면 한산도에 가서 왜 진을 치는가를 보면은 1차 해전, 옥포해전 24척 갖고 24척 갖고 지금 그 참전을 합니다. 얼마나 5월 4일이죠. 24척 갖고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는데요. 이때 봐보면요. 5월 4일이 얼마나 귀중한 날이냐 그러면 한양이 함락된 날이에요. 한양이 함락된 날이에요. 그리고 20일 만에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터졌기 때문에 5월 4일이면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된단 말이에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홀로 24척을 거느리고 이 적진으로 경상도로 향합니다. 그래서 1차 승전보를 가져오죠. 2차, 3차, 2차 사천해전, 4차 지금 그 한산대첩, 3차 한산대첩, 4차 부산포 해전까지 이렇게 치르는데요. 이렇게 너무 그 길이 멀다 보니까 노를 젓고 다녀야 되잖아요. 길을 멀다 보니까 이 진에 대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미 40일 만에요. 조선 8도가 7도를 빼앗기고 오직 1도가 남았어요. 그게 호남이에요. 호남이 하나 남았습니다. 호남 하나 남아있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서 지킬 수 없어서 진을 적진 가까이 한산도로 옮겼던 거잖아요. 예, 옮겼던 것이 지금 근데 거기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한산도는 전라 좌수영, 저그들이 주장하는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은 전라 좌수영과 겸 3도 수군 통제형이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 전라 좌수영은 빼버리고 3도 수군 통제형만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물론 세부적인 게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선 크게 봤을 때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난중일기를 포함해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보면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3도 수군 통제형은 임남 당시에 만들어진 군사기관입니다. 이게. 그리고 전라 좌수사가 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 좌수형이 3도 수군 통제형으로 사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조선왕조실록 선조수정본에 보면 1593년 음력 8월에 제수되었다고 나와 있고 네. 난중일기 기록에도 나와 있는 역사적 사료입니다. 다 네. 고증도 되어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3도 최초가 여수다. 그래서 3도 수군 통제형이 역할을 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늦었지만 또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통영도 말씀하셨는데 이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 어디냐 하는 문제는 인물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제형 건물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학계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조가 내놓은 임명교서, 선조가 임명을 할 때 임명교서에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초대 전라 좌수사 겸 3도 수군 통제형 이건 이상한 게 없어요. 그런데 원균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우수사, 경상 우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산도에 머무를 때 2대 통제사 임명장 교서를 받을 때 전라 좌수사 겸 3도 수군 통제사로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전쟁이 끝나고 다시 3대에 이순신 장군이 받고 4대 이시연까지 이시연 장군이 뭐 진난관 이렇게 새로 불랑 진랑관을 개축한 분인데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지식체에는 교지에는 선조가 내린 교지에는 분명하게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형까지 내려옵니다. 네. 교지를 보고 그렇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난중일기라는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써놓은 난중일기에 보면요. 이 여수를 본영이라고 40회를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한산도를 진이라고 30회를 언급합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진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민들이 여수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 무관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사적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뭔 얘기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 거북선을 이렇게 복원 한번 해봐라. 복원해서 제1호가 나온 것이 그 거북선이 만약에 복원된다면 그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서울에 그냥 놔두든지 만약에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여수로 내려와야 된다. 거북선의 고향 여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또한 지금 통영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좀 또 그 성역 사업으로 만든 것이 이순신 공원 국가사업비로 1호로 만든 것이 1호로 만든 것이 이순신 공원이죠. 물론 여수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2로 만든 것이고 지금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순신 공원은 그것 또한 충무에가 있어요. 충무는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지금에 있는 통영은 그 이후에 3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이제 300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을 이렇게 좀 클로즈업하고 싶다 그러면 사저하고 청와대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용산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순신이 장군이 돌아가신 이후에 통영은 만들어진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아니면 공원을 거북선을 그래 갖다 놓은 것은 옳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 부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여수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진남광이나 선소 같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뭐 유적이 많기 때문에 이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영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수에는 저희들이 발굴한 것도 있지만 사실 역사의 사료나 고증이 많이 좀 늦었어요. 첫째 보면은 구국의 성지 여수라는 것이 뭐 이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그 국보 제 304호 진난관이 400년간 조선 수군의 본거지로 그 선조 32년 삼도 수군 통제사 이시연이 2대 통제사 옹균 이 폐전하에서 소실된 진해로 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 이 전라 좌수영 객사를 새로 중건을 했죠. 그거냐면은 21대 수사 이재명이가 중건을 했습니다. 이 자체를. 그래서 가서 보시면 75칸의 객사와 68개의 기둥들이 다 있어요,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보면 기둥들이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규모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 여수 지역민들이라든가 수군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와서 이것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연면적만 해도 240평이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현조에 있는 지방 관할 건축물로는 진원관이 최대고 목조 건물입니다. 최대 규모이죠.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전화를 승리로 이끈 수군 중심 기지로 높은 역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유가 있고 또한 충무공 제1호 사당인 충민사가 유치해 있습니다. 위에가. 근데 국가사적 제381호로 지정된 사당입니다. 이게. 근데 이건 통영 충렬사보다 62년, 아산 현충사보다는 103년이나 먼저 지어진 충무공 사액사당 제1호입니다. 이런 역사적 중요한 그 유물도 있고 가치가 다 있는 부분이 여수에 존재하고 있고 또 충민사 바로 옆에 보면은 석찬사가 유치해 있습니다. 네. 근데 충무공과 함께 전쟁에 종군한 그 승장인 오경대사와 자운대사가 이충무 그 인격과 충제를 잊을 수 없어가지고 정유재란이 끝난 3년 후에 그 충무공 넋을 그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암자였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여수 시민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고 외부에서도
여수에 방문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찾아와서 참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또한 그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훈련을 독려하고 군령을 내린 고소대가 또 있습니다. 고소대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 공적을 기린 통제 20 수군 대첩비와 장군의 죽음을 슬퍼하며 세운 그 눈무로 비석으로 불리는 타루비도 다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그 충북원이라든가 유적지 부분이 많이 그 산지에 있는 부분이 여수가이기도 합니다. 여수가. 네. 여수 맞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전란을 승리로 이끈 의승 수군의 진주사 역할을 했던 그 호국 불교 성지 흥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사라고 보면은 나라가 하면은 이 절이 흥하고 이 절이 안 되면 망하면 나라도 또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또 이 절이 흥하면 나라도 흥한다. 이런 건립된 사찰인데 이 흥국사의 역사를 보시면 수군 승병이 30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 유일한 역사가 가치가 있는 그 흥국사가 또 여수에 있습니다. 사찰이 유서 깊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정유재란 씨 도망치던 외적을 유인해서 외선 60여 척을 선멸하고 이런 그 중요한 전진기지인 또 그 무실목이 여수회가 있습니다. 네. 여수회가. 그래서 여수회는 충몽이 혼익했던 역사 유적지가 아주 산재하고 있으며 이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또 증거를 댈 수가 있는 부분이 흥국사에 가보시면은 충무공의 친필로 무인들은 힘이 있는 공국란 그 현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든 사료나 고증을 통해서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정했다, 호국의 도시였다 할 수 있는 이 근거, 자료, 사료가 있으므로 해도 이게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원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순신 장군을 브랜드로 내걸거나 아니면 선양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여수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과 연관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선양 사업도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 압축해 보면 세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첫째는 그 여수가 안타깝게 여순 사건이라는 부분이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난 역사에 대한 피해 의식과 맞물려 가지고 그 역사에 깊이 개입하지 않고 회피하고자 했는 그 의식이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잘할 때도 옛날 어른들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나서지 말아라.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받아온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그런 성격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둘째는 상대적으로 그 여수 산단이나 수산업이 아주 풍족했습니다. 여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이나 시민 단체들이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셋째는 통영이 경상도하다 보니까 그 군부 독재 시절부터 이게 좀 논리를 만들어놨죠. 아주 그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너무 또 머무르 사리고 또 외부적으로는 그 지역 감정 개입된 그 역사 주도권 싸움으로 또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게 아마 정치권이나 또 행정기관에서 또 주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이 선양 사업이 비약했던 이유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선양 사업에 대한 우리 이기동 회장님 지금 유적 같은 것도 세세하게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요. 저는 그 여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것이 부산에 가보면 부산대첩기념회라고 역사 탐방길을 나갔는데 초량 앞바다 영도 사이에 저가 그 부산대첩입니다. 물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명량대첩기념회에서 또 역사 탐방길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웃들목에 그 물살만 보고 왔어요. 한산대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수에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 20몇 가지가 이 유적들이 지금 움직이면 전부 그 유적인데 어쩐 그 중에서도
이공수군 대첩비라고, 이 대첩비, 이게 보니까 3m 20 정도, 이 높이가, 뭐 1m 뭐 30, 두께가 뭐 25cm. 근데 원석이 이게 황해도에서 왔다고 그래요. 황해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유영 장군이 황해도에서 구해왔다고 그러는데, 한강을 통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원석이 얼마나 컸을까. 예, 이것을 그 황해도에서 구해다가 이 충무동에다가 그것을 그 대첩비각을 세웠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비석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이 비석이 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그 비석이 한때 일제강점기 때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없는데, 이때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소재를 파악해 보니까 경북궁틀에서 이걸 발견해서 다시 그걸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대첩 비각이 있는 자리가 예전에 그 신사터가 있던 자리예요. 신사터가 있던 자리인데, 신사터 그것을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세웠는데, 또 세우는 과정도 참 재미있는 것이 복구기성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도 연관성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 선조 영민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300년 동안 비각계를 운영했고 복구기성회를 만들어서 다시 복원하고 없었는데, 이걸 다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로 옮겨서 그걸 다시, 그때 그 우리 이기동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 복구기성회에서 다시 세우는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참 오래된 사진인데 한 200~3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순 사건으로 이게 다 돌아가시고, 그렇게 선양 사업에 앞장섰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대가 끊겼다. 그래서 다시 지금 예재단을 만들어서 이 이순신 선양 사업에 지금 회원이 한 200~300명 됩니다. 아무튼 여수의 그 이순신의 선양, 이순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아마 구심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영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형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여수가 뒤늦게 이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을 좀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나올 것 같아요. 자칫 원조 싸움으로 좀 비춰질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원조라는 것은, 원조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렇게 굳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굳을 거예요. 한산도가 그냥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으로 굳을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표지석을, 우리가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이라는 자긍심을 심기 위해서 표지석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지금 문화유산청에서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모든 거에 가리키고 있는 게 한산도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바로 잡아놓고 나서 표지석을 세워야 된다. 이런 지금 논리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전제도 말했지만은 그 교서에나 그다음에 임금한테 보내는, 아니면은 난중일기에 이 역사 의식이, 우리 지금 학자들도 거의 한 80%가 여수가 최초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래서 그 학자들이 참 이 옳은 것은 옳다, 이 옳다고 주장을 해준다면 이건 원조 싸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여수가 최초의 삼도수군 통제형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재단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그 이순신의 정신이라든가 이론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네. 보급도 많이 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문화재 사적 지정을 위해서 학술 세미나 등 이런 많은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유형의 문화재를 이렇게 지정을 하자,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여순 사건 문제라든가 나서지 않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구구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잘못된 역사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통영도 저희들이 그래요. 삼도 수군 통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그러나 최초 2대, 3대, 4대까지 여수가 전라 좌수영 겸
삼도 수군 통정이었다는 사실은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통영은 5대부터 통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사단법인여수종고에서 학술 세미나를 지금 1회에 거쳐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2회 대회 때는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여기가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정이다. 모든 사적 기록에 다 나와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대회를 하는데 최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수 시민단체도 그렇지만은 여기 좀 계시지만 예재단 우리 강영문 이사장이나 또 예단 식구들이 종고에서 추진한 최초 3도 수군 통정 학술 세미나 또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정이다. 이런 부분의 뜻을 갖추는 데에서 굉장히 저희들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학술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 문화적, 사적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전초적입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자들까지 전에는 사실들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럼 저희들끼리 안에서 여수에서 계속 여수에서 자체적으로 여수가 최초 3도 수군 통정이다. 이렇게 알려봐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고에서 추진하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을 또 이렇게 초빙을 해서 네. 거기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 해서 최초 3도 수군 통정의 여수라는 데 대해서 확인도 하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과 간이 따지지 말고 다 같이 함께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뜻을 같이 했으면 지금 바람직하지 않냐. 네. 반드시 문화사적 유적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루고자 합니다. 네. 네. 예, 여예재단도 최초의 3도 수군 통정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알리는 게 아니고 바로 잡아야 되는. 이번에 지금 하게 된 동기가 물론 지금 민선 8기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르네상스 시대를 열자라고 선포했어요. 물론 순천에는 넵튠 도시를 선포하더라고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정기명 시장님이 선포하고 그 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27개 읍면동에 본부를 30명에서 50명씩 이렇게 본부를 두어서 27개 읍면동에 설치를 했는데 르네상스의 본질이 의미가 우리 옛 역사를 그 지역에 있는 역사를 가지고 내일을 열어가는 것이 르네상스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르네상스의 여수에 그러면 역사는 무엇이냐, 대표적인 역사는 무엇이냐. 6.25 때는 부산이 6.25 때 한때 중심지였다면 적은 도시 여수가 대한민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역사는 임진 7년밖에 없다. 그럼 임진 7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가지고 내일을 우리 100년 미래를 여수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르네상스 시대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재단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예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르네상스 협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간 주최를 해서 이번에 이렇게 현수막도 한 120개 정도 걸어지고 그다음에 육교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렇게 크고 작은 읍면동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게 읍면동에서 이렇게 서명 받았던 거. 이 서명의 의미는 시민들한테 지금 이 최초 3도 수군 통정이 여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이 먼저다. 그래야만이 시민들이 벌써 알고 있어야 정치권에서 움직인다. 이런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좀 늦었지만 어쨌든 역사를 좀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유산체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 지금 현재 온통 아산 현충사도 봐보면 한산도로 가리키고 우리가 무관심했던 탓이지 한산도가 결코 최초 3도 수군 통제형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여수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네. 어떤 작업들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그 사업의 일환으로 바자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역사 바로 알기 찾기 운동도 하고 각 차량의 스티커도 다 전부 다 하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첫째는 공감도 형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시민 의식 고취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인 학술 대회를 좀 하고, 지금까지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1회, 2회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적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외부 도움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법인 종고회 자체 100% 예산으로 다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회 때는 또 이렇게 다행스럽게 그 뭐 도지사, 또 도교육감, 또 뭐 이런 그 특별히 또 여수 정기명 시장, 또 여수시 의회 의장인 그 백인수 의장, 또 뭐 시도, 또 하다못해 해양경찰학교, 또 거기 학교 그 한상철 교육원장뿐만 아니고 학생들까지 많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학술 세미나도 하고, 또 이 최초 3도 수군 통제의 여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포식도 좀 하고, 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종고에서는 그 다른 단체와 또 연대를 해서 또 충분하게 저희들이 또 그분들을 또 이렇게 호응도 받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추진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뭐 5, 6년 전부터 서명을 다 받았어요. 뭐 처음 서명 받고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예의재단에서 이렇게 뜻을 갖추어 있으니까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운동은 전개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지자체의 행정적인 것은 물론 시가 우선 나서야 되겠죠. 시세에 나서야 되겠지만은 지금 어디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냐 그러면요. 경상남도, 어떻게 경상남도가 갑자기 이렇게 선양 사업에 뛰어들었을까라는 것인데, 한 사람의 도지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시작된 것이, 나는 지금 얼마 전에 창원에 국제 리더십 센터를 한번 꼭 가보자고 그래서 갔어요. 나 깜짝 놀란 것이, 창원에 국제 이순신 리더십 센터, 그 안에 가보고 또 놀랐습니다. 거기에서는 16전승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여가 어떤 곳인데 이런 국제 이순신 리더십 센터가 있으며 16전승관 여가 있느냐. 이것은 마땅히 여수에서 초기에 16전승을 했었는데 왜 이게 창원에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 그러면 웅천전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웅천전투라는 것이 지금 우리 난중일기에 보면 2페이지 나옵니다. 그 지역의 소재가. 그 2페이지 갖고도 이렇게 몇백억을 투자를 해서 이 국제 리더십 센터는요, 국제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세계에 이순신 공부를 시키는 사람들을 여기 모시는 센터고, 이런 것들이 먼저 돼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한산도 같은 경우도 그 철부선이 들어다니고, 우리 여수 이제 동원이 뭐 8채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지질공 8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 그거는 지금 28채가 복원돼 있어요. 복원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나는 그럽니다. 답은 시민들한테 있다. 우리 시민들한테 답이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생각이 열정이 만들어지면요, 시가, 도가, 국가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 우선 나는 1차적으로 시민사회가 이것을 선양 사업에 이걸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 실례로 지금 여수문 하나를 보더라도, 여수문 30억 들여서 여수문 문표 하나 붙이려고 30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호남 제1문을 보고 저걸 만들 때에 최초 수군, 3도 수군 통제형이라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알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문을, 여수문이라는 것을 문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어쨌든 간에 관해서 못 붙이고 겨우 문표 하나, 누가 지금 여수가 여수 온지를 몰라서 여수문 붙여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그렇게 붙여놓고 있다. 근데 우리 주위에 봐보면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여수의 지금 큰 것들이요, 지금 엑스포 사활용 이게 상당히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사후 활용에 나는 지금 컨벤션 센터 지착을 오는데 그냥 컨벤션 센터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름이 이순신 컨벤션 센터면 얼마나 좋겠냐. 그 선소 쪽에 지금 선소 테마파크 그런데 그 지금 여수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그 좋은 장소에다가 거북선 테마파크를 만든다면 뭐 이런 것들이랄지 앞으로 이렇게 정치권에서나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여러 사업들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걸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 말씀드린 대로 종고에는 그 뭐 역사적 가치나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의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정신이나 이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많은 그 교육생을 또 배출했어요. 몇 기까지. 정말 10기 정도 배출했습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만. 예, 많이 배출해가지고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 맞죠. 네. 그래서 종고회 차원에서는 지금 먼저 최초 3도 수군 통제행은 여수다. 라는 맹칭 복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양한 저희들이 학술동에 통해서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사료나 고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하여튼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나로 목소리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나가죠. 그래서 저희 여수 사단법인 종고에는 예의재단뿐만 아니고 뭐 문화, 각종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협조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협조 또 하는 걸로 저희들이 또 바라고 있습니다. 네. 또 협조하겠죠. 네. 네. 이사장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이번에 함께 해줬던 우리 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참 고마운 단체들이 한 20여 개 단체가 참여를 뭐 이렇게 폭넓게 읍면동까지 포함한다면 한 60개 단체가 참여를 했어요. 이번에 서명 작업이. 서명 작업이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 시민사회 단체보다도 더 큰 것이 지금 하나 있는 것이 거북선 특별법 이건 주장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19대, 20대, 21대 사장됐던 것이 국립 이순신 재단이에요. 이거 여수에 들어와야 된다. 이러면 여수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이순신 관련 시설들을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이번에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했다 넣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면 아마 거북선 연구소도 그다음에 또 이순신과 관련 선양 사업 전국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여수의 미래 100년은 이순신으로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기동 회장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특히 여수 사단법인 종고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라자수와 겸 3도 수군 통제사로 제수된 날인 음력 8월을 양력으로 환산해가지고 8월이나 9월 여수 최초 3도 수군 통제의 날로 선포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학술대회 때도 선포를 했는데 내년에는 여수 최초 3도 최초 3도 수군 통제의 날로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아울러 저희들이 시 지정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펼쳐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초의 3도 수군 통제령에 대한 논의가 자칫 원조 싸움이나 지역 간 갈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맥락이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